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예, 요새 좀 바쁩니다. 어떤 일로 바쁘신가요? 이제 지역 민생도 챙겨야 되고요. 예. 또 여기 지방선거도 또 준비해야 되면서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즌인 예.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한국노총에서 또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저는 노동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걸랑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산업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됐걸랑요에서 약간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예. 농담인데 안 받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제3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야,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길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셨나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화된 경기가 침체가 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임대료의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제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네. 재난 발생 시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상생 해박을 체결하고 그런 걸 권장을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예.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실히 소상공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들으셨겠어요. 예. 보통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십니까? 지역에서 제가 다니다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을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손실보상금 지원과 대출 상환 연장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과감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반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대표적인 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제가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임차인도 도움이 되고 임대인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생을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시기에는 너무 상당한 내용이 좀 들어있나요? 네. 그러시군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꺾였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역 경제 특히나 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회가 더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60만이 이상이 넘어갔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만 명 아래까지는 아니고요. 경제 든든한 버팀목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네네. 우리 동네 실피줄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피해 보상을 위해서 50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추가 선정이 돼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되면은 제 경기도에서도 좀 어떻게 이 지역에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대책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 만나셨을 때 거리두기 예. 관련한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정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힘이 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사점 모임을 8명, 그다음에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도 조금 숨통이 터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나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늘어난다라 하면은 시간이 풀린다 그러면은 좀 이제 인원도 구하고 예. 이러면서 좀 사업에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확실히 소상공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보니까 그런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했다고 들었는데 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요. 예.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 분야와 특별행정 분야로 나뉘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와 노사협력 지원, 산업재해 예방, 고용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전국에 총 6개의 지방청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중부 지방고용청에서 경기도, 인천직할시, 강원도로 3개 구역을 관할을 합니다. 근데 전국에 총 40개의 지청이 있는데 예. 경기도가 8개 지청이 있어요. 예. 서울청은 7개 지청밖에 없는데도 서울청으로 독립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그거보다 더 많은데도 이제 독립이 못 돼 있고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한강 이북에 있는 3개 지청은 인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5개 지청은 경기지청으로 해가지고 수원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고 업무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인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기지방노동청으로 하나가 있으면은 우리 경기도 분들이 편하게 행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노무 관련된 민원 같은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네. 좀 일이 많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노동교육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학생들한테 지금 어떤 노동교육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거의 없어요. 예.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외에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학생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라면 이거는 교육기관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각걸랑요에서 정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받아주시네요. 예. 아니 이런 학생들의 노동교육 측면 이런 걸 강조하신 것도 혹시나 개인적인 경험들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이런 예. 부분 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거는 일부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달 하면은 학생들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익숙해져가지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 노동이 우리의 생활이구나 하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교육
직부가 돼야 되겠죠. 학교에서 현장에서. 예, 학교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한번 쭉 돌아보셨을 때 본인의 이제 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를 내린다면 좀 아쉬운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60점. 60점 정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랑 가장 아쉬웠던 거를 한 가지씩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저를 만들어서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좀 했던 부분에서 기억이 나고요. 예, 역시나 또 상도 그다음에 받으셨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노동 쪽의 부분에서 우리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예. 그에 의해서 많은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제 저기는 이제 무기직이라고 그러죠. 예. 무기직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공기관들이 거의 이제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바꿔내는 이런 게 이제 생겨서 그건 고맙다는 생각 같습니다. 예. 아쉬우셨던 건요? 아쉬웠건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노동 쪽하고 이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짜 필요한 부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채널이 좀 없어서 그분들을 좀 확실히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은 기간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때 놓쳤던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진짜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 하면은 그 부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었습니다.